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5일 동안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고요. 정말 빡빡한 일정을 소화내느라 굉장히 좀 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은 침대에 기절해 있다가 이제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위스라는 나라는 매력적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영국에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스위스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어떤 시간을 스위스에서 보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채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제 와이프가 쇼츠 영상을 좀 공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들어오셔서 쇼츠 영상 보시면요, 인터라켄의 아름다운 뷰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연예인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재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지난 5일 동안 1.2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다행히 1.24%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한 주 동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승 추세를 주도한 종목들은 어떤 이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지난 5일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요, 코인베이스의 성적표가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13.79% 주가가 올라갔고요. YTD로 이제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0% 이상 일주일 동안 급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어느덧 23%를 넘어가고 있고요. 에디타스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10%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 14%로 손실을 조금 줄여나간 상황이고요. 자, 클라우드 플레어도 9.5% 가까이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은 43%를 찍고 있습니다. 리벤트 코퍼레이션 9.3% 일주일간 올라갔고요. YTD 수익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8.9% 급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37%를 넘어갔고요. SQM이 7.96%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조금 있으면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 가까이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25%를 보여주고 있고요. 캐터필라 역시 6.9% 올라가면서 YTD 손실이 마이너스 6.63%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6.2%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 28.9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파망이라는 이름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지난 5일간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던 주식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2.5% 가까이 급상승하면서 YTD 수익률이 어느덧 84%를 넘어갔고요. 구글이 0.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YTD 수익률이 이제 23.36%를 찍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0.4% 소폭 상승하면서 YTD 수익률 22%를 넘어갔고요. 애플도 0.33%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YTD 27.15% 올라갔습니다. 자, 테슬라는 마이너스 0.03% 거의 횡보를 했고요. YTD 수익률이 50%에 머물러 있습니다. 넷플릭스 마이너스 0.21, YTD 14.8%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3%, YTD 수익률은 아직 83%로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87% 가장 좋지 않았고요. YTD 수익률은 19.3%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요인은요, 바로 CPI 지수 발표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3월 달에 0.1% 올라가는데 그쳤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된 CPI 결과를 좀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버 디파트먼트 노동부에서 수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 다우존스의 예상치는 0.2%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0.1%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1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5%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망치는 5.1%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왔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보고가 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우리가 보통 근원 CPI라고 부르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0.4%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5.6%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도 지금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수요일 날 C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CPI 지수가 낮게 발표된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쉘터 코스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거주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주 비용이 지난달에 비해서 0.6%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0.6%는요, 지난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굉장히 좀 부추겨왔던 거주 비용의 상승치가 조금씩 안정화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작년 대비하면 8.2%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거주 비용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자,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 비용은 CPI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3분의 1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 비용이 좀 많은 추세로 감소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CPI에 많은 감소 추세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날 CPI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게 발표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다가오는 미래의 기준금리의 상승치를 0.25%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확률은 65%라고 보고 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기사기 때문에 이렇게 65%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항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MI Fed Watch 툴에 들어와 있고요. 자, 다음 FOMC 미팅은 16일 이후에 지금 개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다음해 5월 달에 개최되는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기준금리가 떨어질 확률은 0%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은 17.2%,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82.8%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0.25% 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이번 기사는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가 제시의 레터 때문이다. 제시는 이제 CEO인 앤디 제시를 얘기하고요. 앤디 제시가 주주한테 보내는 이제 주주 서한이 있는데 이 주주 서한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주주 서한에 담겨진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바로 베드록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베드록을 런칭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과연 아마존이 새롭게 런칭한 베드록이 어떤 건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런칭을 했다. 새로운 AI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을 비즈니스, 사업체들을 위해서 런칭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름은 아마존 베드록입니다. 자, 아마존 베드록의 목적이 나와 있죠. 제공을 하는 건데 커스터머. 자, 아마존은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AWS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자, 그런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쪽에 1등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잖아요. 자, 이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한다. 자, 뭐를 제공을 하냐면요. 제너레티브 AI 툴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생성 AI죠. 생성 인공지능 툴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아마존이 제공하는 베드록을 가지고 이 고객사들은요, 챗봇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약도 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분류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성 AI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이 런칭하는 베드록이라는 플랫폼은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스페이스 쪽에, 즉 오픈 AI와 같은 생성 AI와 맞짱을 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베드록이라는 생성 AI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미 확보되어 있는 AWS 고객사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
만들어준다. 자, 그들이 원하는 타겟 AD는 이제 광고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타겟 광고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올릴 수 있는 포스트도 생성을 해주고요. 자, 디스플레이 애드도 만들어주고 웹 카피도 직접 써줍니다. 웹 카피라는 것은요,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 문구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직접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기업이 광고도 하고 웹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툴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아마존 베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마존 CEO인 앤디 제시가 이번에 주주서한에서 이야기하기를요, 아마존이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가 보통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생성 AI 테크놀로지 쪽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가 보기에 앞으로 이러한 기술력들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까지는 생성 AI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렇게 두 개의 양대 산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마존이 뛰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마존은 커다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바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쪽의 시장 점유율 때문인데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33%에서 34%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지난 몇 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 얘기는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는 기업 중에 무려 33% 이상이 아마존의 생태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생성 AI의 기술력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지만 않다면,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아마존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는요, 굳이 AWS의 생태계를 빠져나가서 다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툴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아마존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아마존이 그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AWS의 시장 점유율을 활용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좋은 점유율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 AI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합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와 대항할 만한 새로운 AI 스타트업 기업을 만든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요,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오픈 AI가 자신이 처음에 이 기업을 만들었을 때의 그 목적, 의도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오픈 AI와 대항할 만한 새로운 AI 기업을 그의 뜻에 맞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보도 내용은 단순한 루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미 수천 개나 되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GPU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용 GPU를 얘기하겠죠. A100 아니면 H100, 이러한 인공지능 전문 GPU를 수천 개나 이미 산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런 GPU를 이용을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의 인공지능을 구축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모델은 챗GPT의 레벨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많은 엔지니어를 새롭게 고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요, 딥마인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딥마인드는 이제 구글의 자회사죠.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 있는 회사고요. 딥마인드는 이제 한국 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세계의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를 만들었던 바로 그 기업이 딥마인드거든요.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인공지능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일론 머스크 표 새로운 인공지능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점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정말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개나 소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가 정말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생각보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한 GPU의 수요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다음 뉴스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금요일날 떨어지다가 갑자기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주가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반등을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서 금요일날 플러스 1.1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베이 상에서 이 4만 달러 정도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GPU가 판매되고 있다. 굉장히 좀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GPU는 다름이 아닌 H100입니다.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 칩이 A100 그리고 H100가 있는데요. 이 H100는 작년에 출시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H100의 가격을 보시면 이베이에서 지금 39,995달러 최소 가격이고요. 최대 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이 46,000달러까지 지금 치솟고 있다. 이렇게 CNBC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작년에 이제 출시됐을 때 가격이 36,550달러였거든요. 따라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H100의 칩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CEO인 젠슨 황이 2022년 출시 당시에 언급한 게 있는데요. 자, 이 H100의 칩이 20개만 있으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성능을 자랑하는 칩이 H100인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GPU를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또 내렸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또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런 디스카운트가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다. 자, 이번에는요, 유럽, 이스라엘 그리고 싱가폴 쪽에 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1월 달에 중국 쪽에서 시작된 가격 할인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모델 3의 가격을 2,000유로 정도 하향 조정하면서 4.5% 할인에 들어갔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9.2%나 하향 조정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싱가폴인데요. 싱가폴 같은 경우는 모델 Y, 모델 3의 가격을 4.4%에서 5% 정도 내렸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또한 이스라엘 쪽에서 모델 3의 가격을 무려 25%나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미 1분기에 미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에서 디스카운트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가격을 많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딜리버리 숫자는 전분기에 비해서 4% 올라가는 데 그쳤다. 따라서 그때 이제 딜리버리 숫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자, 제가 보기에는요.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많이 인하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어닝 결과에서 좋은 마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만의 특권이다.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오히려 해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내일 모레 발표될 테슬라의 어닝 결과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관련된 소식이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크리스퍼의 주가가 15%나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스위스 바이오텍 기업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15%나 목요일날 올라갔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칸터 프리츠제랄드라는 투자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준 투자 평가가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목표 주가는 72달러를 부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 초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는 버르텍스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엑사셀이라는 치료제에 대한 FDA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서 상업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칸터라는 투자기관에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은 찬스가 있다. 자, 이번에 그들이 요청한 바가 받아들여져서 이 치료법이요 올해 말까지는 상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가능성이 90%나 된다. 올해 안에 이 새로운 치료제가 출시돼서 상업화될 가능성이 90%를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가능해진다면 여기서 들어오는 매출은 1.6 빌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퍼에는 굉장히 커다란 소식이죠.
크리스퍼라는 기업의 마켓캡, 시가총액을 보시면 3.97빌리언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제 하나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1.6빌리언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스노우플레이크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핵심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요, 매뉴팩처링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써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업들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기업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에브, 엑손모빌, 몰렉스, 스카니아, 이런 기업들과 출시하자마자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다,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 1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컨디션 회복해서 좋은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